무인 항공기 스마트 액세서리, 무인 항공기 중심의 새로운 생태계 구축, HDI 랩. 무인 항공기는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비행하는 비행체이다. 드론 인더스트리 인사이츠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체에서 드론을 운영하는 이유에 검사, 측량, 조사, 촬영 등의 순위가 높다. 특히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목적의 경우 모두 촬영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스카이로직 리서치 2018년 보고서에는 드론을 취미로 하는 사용자의 비중이 큰 편인데 여기서도 업무의 비중은 촬영이 가장 높고 은퇴자, IT 직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미국 사업자 시장의 76.8%를 DJI사가 점유하고 스카이로직 리서치의 기준으로도 DJI사의 시장 점유율이 74%로 조사되었다. DJI사 내부적으로도 팬텀4 시리즈와 매빅 시리즈의 판매 비중이 65% 수준으로 조사되어 드론 전체 시장을 대표하는 기종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HDI 랩은 새로운 드론을 제작하는 것보다 이미 시장에 인프라가 보급된 두 기종을 대상으로 스마트 액세서리를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존 드론에 새로운 기능을 더하는 애드온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HDI 랩은 드론 시장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세그먼트 중 기존 드론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예전엔 흥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흥미가 떨어지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금은 흥미가 떨어지는 드론 소유자 대상으로는 드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의 확장을 가능케 하고자 한다. 기존의 드론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사용자를 대상으로는 기존 촬영 중심의 드론과는 다른 드론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능의 확장, 드론 소유자 대상. 드론에 흥미가 떨어지는 사용자의 경우 주어진 장비 안에서 비행과 촬영만을 할 수 있던 환경을 바꾸고자 한다. 드론의 변형을 최소화한 장치로 다른 장비를 애드온할 수 있도록 드론 재킷을 개발하였다. 2차 프로토타입에서 범용 4분의 1인치 어댑터를 도입하여 무게 제약 안에서 기존 카메라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드론의 카메라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드론이 지원하지 않는 열상 장비, 360도 카메라 등을 부착하여 새로운 드론처럼 사용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드론 시장에는 지배적인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체 간 구별 및 개인화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드론 재킷을 통해 부착된 장비는 드론과 독립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360도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면서 사용자는 조종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드론의 새로운 활용, 드론 소유자 및 미소유자 대상. 드론이 제공하는 3차원 이동 기능에 초점을 맞추면 기존 드론에 관심이 없던 사용자에게도 효용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HDI 랩은 가장 기초적인 활용 방안으로 집게를 통한 물건의 이동을 시도하였다. 드론 재킷과 같이 기존 드론에 애드온하여 원래 있는 드론의 기능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드론이 물건을 이송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기능 프로토타입. 무게와 설계를 개선한 1차 프로토타입을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 운영하여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신 방식 변경 및 부품 고도화를 진행한 2차 개선품을 설계하였으며 현재 상용화를 위해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HDI 랩은 드론 콘텐츠, 제품, 정보 세 가지 틀에서 잠재 사용자에게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잠재 사용자를 드론 소유자와 미소유자, 비행 결과물 선호와 비행 과정 선호로 구별하여 드론 재킷과 피킨 모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기술 특허 등록 및 법인 설립을 마쳤으며 3단계의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였다. 드론 재킷의 경우 현재 계획의 1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펀딩을 성공적으로 종료하였고 따라서 미국 크라우드 펀딩과 국내외 오픈마켓 입점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피킨 모델의 경우 다양한 환경에서의 시험 운영을 통해 기존의 단순 비행, 영상 활용과 차별되는 드론의 엔터테인먼트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사용자에게 드론의 새로운 활용법을 제시하고 드론 조종 연습의 반복 작업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줄 것으로 기대한다. 드론의 기존 기능에 필요를 못 느끼던 사용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수요 또한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팀은 엘라스틱을 활용하여 강성 변화에 따른 사용자들의 인지 능력을 측정하고 엘라스틱으로 가상 물체를 재현했을 때 사용자들의 VR 경험이 증진됨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펜싱 게임, 요리, 로프 운동과 같은 VR 시나리오에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본 연구 결과는 10월 23일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분야의 최우수 국제학술 대회인 ACM UIST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으며 다가오는 국제학술 대회 ACM 시그라프 아시아에서 Emerging Technology 부문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그랜드 ICT 연구센터 지원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기존의 VR 컨트롤러 연구는 손에 쥐고 있는 가상 물체의 무게, 모양,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사용자가 가상 물체를 쥐고 휘두를 때의 진동이나 갑작스럽게 움직임을 멈출 때 생기는 반동 등을 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동역학적 반응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물체의 모양, 크기, 재질과 관련된 물체의 강성을 고려해야 한다. 엘라스틱은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게 휘어지는 구조물에 4개의 케이블을 연결하고 각 케이블의 물질 조성을 조절하여 전체 컨트롤러의 힘 강성을 조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VR에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모양 및 크기를 가지는 가상 물체의 사실적인 일루전을 구현하는 데 성공하였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축구 데이터를 활용한 2D to 3D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개발 동기는 2009년 아바타라는 영화를 기점으로 3D 산업이 주목을 받았지만 콘텐츠 제작 비용이 비싸고 수요가 점차 줄어들어 성장이 정체되었고, 최근 3D 영상을 만들기 위한 기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2D 영상을 3D 영상으로 기기 없이 변환이 가능하다면 콘텐츠 제작 비용 문제를 상당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D 효과를 장비 없이 제공하기 위해 스테레오 영상을 이용하는데요. 스테레오 영상은 왼쪽 눈이 보는 왼쪽 영상과 오른쪽 눈이 보는 오른쪽 영상을 서로 분리시켜서 사용자에게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3D 효과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라이트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레프트 비디오의 뎁스 맵을 통해 라이트 비디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뎁스 맵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가상 축구 게임인 피파 게임에서의 영상을 이용해서 라이트 비디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모델은 사이클간을 베이스로 알고리즘을 구성을 하였는데요. 모델의 최종 목표는 입력받은 왼쪽 실제 이미지 R과 오른쪽 이미지 스테레오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셋은 이제 남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R은 실제 데이터셋을 말하고 S는 가상 데이터, 뎁스는 깊이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Right는 최종 만들어낸 오른쪽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각 데이터에서 이제 프라임이 한 번 생성된 것은 데이터, 2번 된 것은 순환 재생성된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모델은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제 데이터를 가상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순환신경망이 이 노란색 부분, 두 번째로는 가상 데이터를 이용해 깊이를 예측하는 부분인 하늘색 부분, 세 번째로는 왼쪽 이미지와 깊이를 입력받아 오른쪽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최종으로 라이트 비디오를 만들게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레프트 비디오와 라이트 비디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영상을 VR 기기를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스테레오 비디오를 띄워줘서 3D 효과를 안겨주게 됩니다. VR 기기를 통해 이제 레프트 비디오와 제너레이트된 라이트 비디오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기기를 착용하고 보시면 좀 더 3D 효과를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연구실은 MMT 기반의 360 VR 스트리밍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MMT는 국제 표준화 단체인 엠팩에서 표준화된 차세대 미디어 전송 기술입니다. MMT는 기본적으로 MPU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MPU보다 작은 MFU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여 클라이언트가 미디어 콘텐츠를 요구하여 클라이언트의 화면에 첫 번째 프레임이 렌더링 되는 시간인 초기 접속 속도를 단축함으로써 사용자의 서비스 체감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MMT는 미국의 차세대 방송 표준인 ATSC 3.0에도 채택되어 방송과 인터넷 스트리밍 등 적응형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로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기능의 일부를 클라우드에 올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네트워크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초기 접속 속도 측정 시연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사용자 시선에 따른 계층 부호화 기술은 360 VR 영상을 패치로 나눠 사용자의 시선이 집중되는 주요 패치는 고화질 영상을 전송하고 이외의 영역은 저화질 영상을 전송하여 네트워크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사용자 시선 변화를 인식하여 시선 변화에 따라 고화질과 저화질 패치의 구성을 유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이드 인포메이션 기술은 영상의 엣지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 시선이 머무는 주요 패치 주변의 패치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이로써 사용자의 시선 변화에 따른 화질 변화로 인한 서비스 체감 품질 저하 문제를 일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시스템은 차세대 미디어 프로토콜과 클라우드 컴퓨팅,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이 접목되어 성장하고 다변화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산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시연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랜드 ICT 연구센터 지원 사업 오픈 IoT 플랫폼 기반 다양한 컴패니온 기기를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부터 기술의 변화로 4차 산업혁명까지 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다양한 환경에 지능정보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한 환경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 미래 기술이 아닌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기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을 제공받아 DIY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 중에서 라즈베리 파이는 센서와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컨트롤러, 데이터를 저장,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서버, 실시간 받은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각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오픈 IoT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제 활용 가능한 스마트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컴패니온 기기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개발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반 센서 모듈을 개발하기 위한 기능 분석, 라즈베리 파이 기반 사물 인터넷 다기능 모듈의 실제 적용을 위한 최적화 연구,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적용을 위한 라즈베리 파이 기반 사물 인터넷 다기능 모듈 개발, 실제 환경에서 추출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UI UX 모듈 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목적에 따라 오픈소스 하드웨어인 라즈베리 파이를 활용하여 스마트 환경을 구현합니다. 사용자들이 라이프 스타일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활동하는 공간인 집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시하기 위해 스마트홈 구현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활용한 사용자 맞춤형 스마트홈 연구로 사용자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다양한 가족 구성원인 1인 가구, 신혼부부, 4인 가구 등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센서들을 개발하여 실시간 추출되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고도화된 서비스를 설계하였습니다. 사용자 맞춤형 스마트홈 구현을 위한 센서 모듈 설계 및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센서 모듈로 온오프, 인감지, 온습도 모듈을 프리칭 프로그램으로 센서의 회로를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회로도를 실제 배선 및 신호 검증을 위해 PCB 보드 모듈 3종을 개발하였습니다. 온오프, 인감지, 온습도 센서 모듈을 스마트홈 환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센서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계하여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화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맞춤형 스마트홈 운영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사용자 맞춤형 센서 모듈 개발 및 작동을 위한 실행 코드 실행, 오픈소스 하드웨어 기반 스마트홈 구현의 활용, 사용자 맞춤형 스마트홈 운영을 위한 웹 앱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사용자 맞춤형 스마트홈 운영 모니터링은 개발한 센서들을 개인 디바이스에서 작동, 구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UI를 설계하였으며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 내외부에서 장소 상관없이 개인 디바이스에서 온오프, 인감지, 온습도 기능 작동 및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합니다. 실제 환경에 맞춰 개발한 온오프, 인감지, 온습도 센서 모듈을 설계하여 네트워크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IP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 활용 웹 앱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화면은 온오프, 인감지, 온습도 센서 모듈이 실시간 작동이 되고 문제 상황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개발한 온오프, 인감지, 온습도 센서 모듈의 작동 상황을 파악하고 스마트홈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 위해 실제 배치된 가전제품들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분석, 모델링,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시제품을 제작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 개발한 사용자 맞춤형 센서 모듈을 스마트홈 환경에 적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 성과인 누구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입니다. 저희는 2014년도에 SKT가 하였던 이미지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왔습니다. 이미지콜은 친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서만 프로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더 나아가 친구 등록이 되지 않는 상대의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발신번호와 같은 콘텐츠에 대해 위변조 방지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외에도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적용이 가능하고 앱으로서 추가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우리는 누구콜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적용 분야입니다. 동영상 공유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태 메시지와 실시간 동영상으로 상대와의 SNS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라인의 스티커와 카카오톡 이모티콘과 같이 스토어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적용으로는 보이스피싱의 방지와 안심택배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지는 상대의 번호를 확인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고, 택배는 SMS 수신 시 발신자의 번호를 조회하여 안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사고에도 보험사와 기사의 전화를 수신 시 정보를 사전에 식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구성도입니다. 시스템은 등록과 전송 과정으로 나뉩니다. 등록 과정은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서 이름, 컨텐츠, 문구 등을 입력한 후에 서버에 등록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송 과정은 발신자가 전화를 걸면서 시작됩니다. 발신자는 전화를 걸면서 서버에 발신을 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발신자의 전화가 도착하여 수신자가 전화 대기 상태에 들어가면 수신자는 발신자의 컨텐츠 전송을 서버에 요청합니다. 그 후 수신자와 발신자 모두 상대방의 컨텐츠를 서버로부터 받습니다. 이제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신자가 전화를 거는 장면입니다. 수신자의 컨텐츠가 잘 받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신자 화면으로 전화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발신자의 컨텐츠가 잘 도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 웹페이지를 소개합니다. 관리자 웹페이지에서는 통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올린 컨텐츠를 확인,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누구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드론이라고 불리는 무인항공기 UAV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와 아래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 대신 프로젝터를 부착한다면 건물의 높은 곳과 같이 원하는 곳 어디에나 사진 또는 영상과 같은 시각 정보를 투영할 수 있습니다. 드론 탑재형 프로젝터의 주된 문제점은 드론의 모터와 프로펠러, 그리고 비행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흔들림이 그대로 프로젝터에 전달되어 투영된 영상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론 탑재형 프로젝터의 실제 비행 영상입니다. 드론 탑재형 프로젝터의 투영 영상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최초 드론의 위치를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X, Y, Z의 좌표축을 설정합니다. 이때 Y, Z 평면이 투영 대상이 됩니다. 현재 드론의 위치를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X', Y', Z'의 좌표축을 설정합니다. 이때 드론부터 중심까지 거리는 최초 드론부터 투영 대상까지 거리와 일치합니다. 이때 전 P의 좌표 정보를 전 P'에 투영하게 되면 전 P의 좌표 정보가 전 P의 위치에 투영되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 영상입니다.
잘 비교하실 수 있도록 같은 조건으로 제어하여 안정화 방법을 적용시킨 것과 적용시키지 않은 것을 사진 찍어 비교해 보았습니다. 더 나은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샘플 이미지를 이용하였습니다. 샘플 이미지를 투영하고 카메라로 찍은 후 자취를 그린 결과입니다. 안정화 방법을 적용시킨 것과 적용시키지 않은 것을 비교해보면 투영된 5개의 점이 안정화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론 탑재형 프로젝터를 이용한다면 원하는 곳 어디서나 사진, 영상과 같은 시각 정보를 띄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과 상호작용 기능까지 추가하면 더 이상 스마트폰을 휴대하는 것이 아닌 드론이 따라다니면서 스마트폰 화면을 투영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